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양봉이 나와주면 좀 익절을 할 생각이다 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은 저는 관점대로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한 90% 정도고요. 90%는 빅스를 샀어요. 근데 일단 차차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꼬리가 나온 상태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이게 꼬리가 사실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건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음봉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고 전날 2%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설날도 있고 그래서 회피 물량이 나와서 이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 양봉을 뽑을 때 다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전량 현금화를 하고 빅스까지 매수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나스닥 차트가 상당히 제가 지금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원래 예상했던 흐름은 여기서 딱 오르고 횡보한 다음에 딱 치고 올라가는 흐름, 이걸 기대를 했는데 어제 바로 2%짜리 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한 1.8%짜리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보는 패턴이랑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30분 뒤에 CPI 발표가 나오면서 뭐 극적인 양봉이 막 뽑으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뭔가 흘러갈 것 같은 모양새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상방 관점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점이, 상방 관점을 폐기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트레이더라면. 근데 그 기준이 저는 이 추세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 지표가 잘 맞는 게, 보시면 뚫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하고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도 쭉 추세가 나오다가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쭉 오르다가 이탈하고 한 방 더 크게 코로나 빔이 나오고, 여기서도 22년에 쭉 오르다가 이탈하고 대세하락장으로 들어갔고, 역시나 23년에 쭉 오르다가 이때는 휩쓰였죠. 여기서 쭉 이탈하고 관세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기간값이 충족이 안 됐다고 봤거든요, 상승 기간값이. 근데 그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만약에 이 흰색 추세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상승 관점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하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다시 돌려주는 양봉이 나온다 그럼 그때 다시 롱 비중을 채울 거고, 여기서 만약 이탈을 한다 그러면 롱은 절대 안 잡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숏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은 이탈할지 아니면 지킬지 반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하고 지켜보고 10% 정도만 빅스를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해지용으로. 빅스는 풀매수를 하면 안 돼요. 얘는 비중 10% 이하로 해야 되고요, 빅스를 할 거면. 어쨌든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예전 영상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신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흰색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어디가 저점인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점을 잡는 지표가 이제 볼린저 밴드 50의 이값, 길이를 50 그리고 표준 편차를 2로 쓰시면 이제 저점을 잡기가 편한데요. 딱 보시면 여기서 흰색 지표 이탈하고 하단값에서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도 흰색 지표 이탈하고 하단값에서 반등, 흰색 지표 이탈하고 하단값에서 반등 쫙 나오죠. 이때는 대세 하락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흰색 지표 이탈하고 하단에서 반등,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 흰색 지표를 이탈한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저는 볼린저 밴드가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20%짜리 크래시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흰색 지표를 이탈을 한다 주봉 기준으로, 그러면 진짜 롱 관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짧아 보이잖아요, 하락이. 근데 여기서도 이탈을 한번 하고 쫙 뺀 거거든요. 여기서 몇 프로 뺀 거냐면 11% 뺐어요, 한 방에 1, 2주 만에. 그리고 하단선에서 딱 맞고 불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더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하락장에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가드를 올려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좋은 점은 뭐냐, 사실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빠지기는 어차피 어려워요.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관세빔 때도 내려도 올라가고 다시 내리는 이런 ABC 파동, 뭐 엘리어트 파동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3파동으로 내려오거든요.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여기서도 내려도 반등을 주고 내려요. 여기서도 코로나 때는 예외예요. 코로나 때는 V자로 그냥 나락을 가버렸고, 여기서도 2018년에도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ABC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대폭락, 바로 대폭락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이탈을 하더라도 탈출 자리는 또 줄 거예요. 이러면서 빠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니까 일단은 좀 가드를 올려보자. 그리고 이 양봉이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런 양봉이 하나 터져줘야 돼요. 이렇게 폭등하는 양봉.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렇게 양봉 터지는 게. 왜냐하면 제가 또 안 좋은 차트가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음봉 나올 때 롱관점을 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였죠? 1차, 2차, 3차. 3차는 보통 페이크니까 반등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와서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이탈 자리가 4차입니다. 근데 4차는 보통 찐이에요. 찐 돌파.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찐으로 돌파되는 걸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찍어볼 수가 있겠죠? 이 1대1로 빠지니까 최대 이제 이 패턴의 하락 목표치는 1대1 자리거든요. 그럼 1대1 자리가 21,000포인트입니다. 이걸 체크를 하고 그리고 0.5에서도 한번 튀겨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 자리가 23,100포인트예요. 근데 23,100포인트에 여기 매물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한번 빠지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빠져서 반등 자리일 때 코스피를 사야 돼요. 사실 코스피는 빠지더라도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는 나스닥이 대폭락이 와도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은 나오겠지만 세게 하락률로 따지면 이것도 커요. 하락률로 따지면 7%짜리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으로 에너지를 이제 모으는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자리 한 4,900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의 예상 흐름은 일단은 다시 5,300 아래로 당연히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리더라도 이제 헤드앤숄더 관점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헤드앤숄더로 빠질 확률이 높고 근데 여기서 빠졌을 때 저는 무조건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6,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는 내려올 때마다 롱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지어서 보면 사실 패턴이 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잖아요. 박스를 위로 돌파했는데 이 돌파가 페이크가 되고 다시 내려와서 밑에를 하락 이탈을 합니다. 그럼 한 4,800, 900 이 포인트까지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스리마켓 패턴 그러니까 위에 털고 아래 털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분출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원화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완벽하게 보던 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 이 자리에서 저는 삼각수렴 얘는 정고점 못 뚫는다 삼각수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는 일단 추세 지표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보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저는 또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박스를 만든 후에 결국 상방으로 분출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차트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역캐쇼를 만들고 있거든요. 왼쪽 머리 오른쪽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고 사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방 돌파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DXY 차트를 한번 보면 DXY는 사실 뭐 특징적인 게 딱히 없어요. 얘는 한 가지 좀 특이점은 저점을 지지를 하다가 이탈하는 척 하면서 달러 약세 구간이 나오는 척 하다가 지금 말아 올렸고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그래서 이 하단 자리를 쌍바닥으로 올렸을 때 이 추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폭락을 무서워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빅스 차트예요. 제가 스레드에도 올렸는데 빅스가 수렴을 하다가 추세 돌파가 나오면 보통 마켓 크래시가 나옵니다. 보시면 2020년에 1차, 2차 수렴, 3차 저항받고 4차 폭발을 하면서 코로나 빔이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20년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를 한번 뚫고 페이크 나왔다가 찐 돌파가 나오면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놀다가 결국 하락 추세를 접어들면서 불장이 나왔고 결국 또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한번 분출이 나오니까 엔킬이 청산빔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분출이 나오니까 관세빔이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때 또 불장이 나왔죠, 나스닥. 근데 지금 살짝 추세를 돌파할랑 말랑한 자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CPI가 뭐 잘 나왔다 그러면 이 저항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오고 에너지를 쌓다가 다시 분출할 수가 있고 만약에 CPI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바로 분출을 해서 좀 숏장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섣불리 롱을 받기는 좀 빡센 자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스닥 CME 차트 기준으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주봉 딱 키고 추세지표 켜서 24,650
24,650 아래에서 주봉이 마감을 한다. 그러면 좀 빅쇼장, 좀 폭락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실 이때 제가 롱가 좀 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롱 수익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수익을 지키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만약에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안 먹고 다시 눌릴 때 다시 롱가 좀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가드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